이 끝없는 경주 속에서 멈춰본 적 있나요? 완벽한 피부, 이상적인 몸매, 잡지에서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약속하는 바로 그 머리색을 향한 경주 말이에요. 당신은 그 외적인 모습, 그 빛나는 진열장을 갈고 닦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아름다움이 여성의 가장 큰 자산이자 남성의 마음을 여는 주된 열쇠라는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들어온 거대한 신화를 믿으면서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극장의 로비에서 벌어지는 연극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입구에 대리석 바닥을 닦는 동안 진짜 드라마, 진짜 마법, 진정으로 매혹적인 것은 무겁고 벨벳으로 된 문 뒤 깊고 어두운 무대의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요. 당신이 쏟아부은 모든 힘이 순식간에 효력을 잃는 1등급 티켓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잠시 그 상태에 빠져봅시다.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외출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불안하게 훑어보는 것, 사진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의 미묘한 실망감,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면의 비판과 당신은 자신의 이미지 큐레이터, 외모의 건축가가 되었지만 그 건설 과정에서 중요하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완벽하게 정돈된 집에 버려진 방처럼 잠잠해지고 먼지에 덮이기 시작했죠. 외적인 것에 종속된 이 삶은 소리 없는 노예 생활이 됩니다. 당신의 기분은 체중계의 숫자에 좌우되고 자존감은 감탄하는 시선의 수에 따라 흔들립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이 없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가상의 관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이별이라는 깊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끝없는 퍼포먼스가 됩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여자라는 단 하나의 역할을 맡은 배우죠. 당신은 몸짓, 억양, 눈빛을 익힙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고 저속하지 않으면서도 섹시하고 그가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약하면서도 귀찮게 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을 위해 창조된 예술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예술작품도 생명이 없죠. 그리고 이 연극의 무대 뒤 분장실에서 박수 소리가 멎고 불이 꺼지면 당신의 영혼은 진정성의 부족으로 숨이 막힙니다. 바로 이 조용한 영혼의 고통을 남자는 아무리 둔감한 남자라도 무의식적으로 공허함, 거짓, 그리고 그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바로 그 생명력의 부재로 읽어냅니다. 시간, 나이, 중력을 초월하는 힘으로 남자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찾지만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것이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그 부름을 묘사할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죠. 단지 그것의 부재나 존재를 꿰뚫는 듯한 거의 동물적인 명확함으로 느낄 뿐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미지의 깊이를 탐구한 칼 융은 이것을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상태라고 불렀을 겁니다.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내면 세계라고요. 그리고 그가 밝혀낸 진실은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반영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동안 그는 영원한 투사, 실망, 그리고 탐색에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더 이상 아름다운 거울이기를 멈추고 다른 무언가가 될 때 관계의 모든 역학은 영원히 바뀝니다. 그가 찾는 것은 아름다움보다 강합니다. 아름다움은 밖을 향해 있지만 이것은 안에서부터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오직 이것만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에 이르는 길이 미용실이나 명품 부티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의 가장 어두운 복도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길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의 욕망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윤근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인격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사는 내면의 종종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여성 경험, 즉 어머니와의 경험에서 짜여진 집합적인 이미지이며 그 후 자매, 첫사랑, 신화와 영화 속 여주인공들의 이미지로 보완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우리가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두 실제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윤기 아니마의 투사라고 부른 연금술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여성의 이미지를 실제 외부의 여성에게 더 씌웁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꿈, 자신의 뮤즈, 자신 안에 구현된 구원을 봅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외부 세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영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받아주는 보살피는 어머니 데메테르 원형의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부족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이라고요. 당신은 비위를 맞추려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의 어린 시절 상처가 잠시 가라앉으면 투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지상의 뮤즈, 영감을 주는 사람, 가볍고 쾌활한 지하 세계로 내려가기 전에 코레페르세폰의 원형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일상의 회색 빛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적응합니다. 혹은 그가 이상적인 아내와 주부 헤라 원형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자신의 헌신과 안락함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제 여성도 영원히 보살피는 어머니나 공기 같은 요정일 수만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 즉 피로, 짜증, 자신의 야망이 그의 투사와 충돌하자마자 그는 속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에 배신당한 것이죠. 물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 끔찍하고 파괴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변했어?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야? 당신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가 나쁘거나 잔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환상이 당신의 현실에 부딪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내면의 천국을 투사했던 스크린에 갑자기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사기가 아닌 스크린을 탓합니다. 그의 무의식에서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가 발견한 여신이 필멸의 존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환상에 대해 슬퍼하고 실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대신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영원한 투사를 위한 새롭고 깨끗한 스크린을 찾아 떠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름다움은 이 과정에서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마의 초기 투사가 달라붙는 이상적인 갈고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이 투사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 삶의 무게와 두 실제 인격의 충돌을 견딜 만한 무게나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아니마 투사의 아름다운 스크린이 되는 것이 막다른 길이라면 진정한 자석은 무엇일까요? 단지 남자의 몸을 한 소년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숙한 영혼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투사를 거두고 그의 투사마저 거두어들인 여성을 찾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스크린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가진 여성을요. 자기 자신 안으로 가장 중요한 여정을 떠나 온전해진 여성을요. 온전함,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온전함이란 불완전할 용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용기입니다. 융은 여성이 자신의 단점을 없앨 때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 그것을 통합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우리가 나쁘다, 여성스럽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힘, 공격성, 이기심, 착한 소녀의 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성적인 면, 사회는 여성에게 그림자를 잘라내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고 편하고 순종적이고 상냥하라고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여성은 착한 소녀라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잘려나간 그림자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무의식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그녀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 시민성 질환, 우울증,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폭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할 남성들, 즉 공격적인 사람, 조종하는 사람, 폭군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눈치챈 적 있나요?
착한 소녀들이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쁜 남자들 곁에 있게 되는 것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균형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을 밖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억압된 공격성은 그의 명백한 공격성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능력에 대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감히 자신만의 지옥으로 내려간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자로의 여정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의 지하 감옥, 당신의 추방된 부분들이 거주하는 어둠 속으로의 의도적인 하강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잊혀진 여신들을 만납니다. 당신은 교차로의 여신인 내면의 헤카테를 만납니다.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의 여신인 칼리를 만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즉 낡은 신념, 해로운 관계를 파괴할 힘을 줍니다. 당신은 클라리사 에스테스가 쓴 그 늑대와 같은 당신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본능적인 본성, 직관, 생명력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통제 없이 그들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힘을 자신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보호자가 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안내자가 됩니다. 당신의 파괴 능력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조각조각 모았습니다. 그녀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런 여성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그는 혼란을 느낍니다. 그의 익숙한 투사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매끄럽고 텅 빈 스크린이 아닙니다. 그녀는 입체적입니다. 그녀는 무게, 밀도, 자신만의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동시에 유혹하고 두렵게 합니다. 왜 유혹할까요?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길을 걷고 있는 남자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온전한 여성을 만나면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영혼의 물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의 안내자, 파트너를 봅니다. 그녀의 온전함은 그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갈망을 일깨웁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에게 도전합니다. 동등해지라는 도전, 그만큼 진짜가 되라는 도전, 왜 두렵게 할까요? 온전한 여성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내면의 자유를 보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황금 세장에 가둘 수 없으며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버팀목, 즉 그녀 자신의 중심축이 어떤 외부의 버팀목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빈 약속으로 그녀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성은 윤기 통합된 아니무스와 연관시킬 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의 남성적인 부분입니다. 아니무스가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성을 사로잡아 그녀를 지나치게 날카롭고 단정적이며 어떤 문제에든 논쟁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의견에 사로잡힌 여성입니다. 그녀는 듣지 않고 자신의 반박할 수 없는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하면 그것은 그녀의 내면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베는 그녀의 내면의 검이자 그녀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통합된 아니무스를 가진 여성은 남성에게서 구원자, 아버지 또는 안내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면의 안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를 성숙한 남성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그를 그녀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불가능한 임무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그 자신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 여성은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진정으로 그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절망의 행위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유의지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주권적인 통치자의 선택이며 그는 다른 주권자를 합병이나 흡수가 아닌 공동의 춤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움보다 강한 이 자기적인 온전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봅시다. 1. 그녀의 내면의 침묵, 소음, 의견, 좋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그녀는 내면의 침묵을 가꿉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외적이고 내적인 소란에 지친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평온함에 끌립니다. 마치 여행자가 오아시스에 끌리듯이요. 그녀 옆에서 그는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수동적이지 않고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간직한 대양의 깊은 곳의 평온함입니다. 2. 그녀의 경계. 그녀는 벽을 쌓지 않고 단지 자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압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그녀의 예만큼이나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그녀는 조종하거나 장난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공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의 경계는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남성에게는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성숙한 남성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자존감의 표시이며 이는 상호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가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경계는 대포가 있는 성벽이 아니라 땅에 그려진 신성한 원입니다. 그녀는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기가 내 공간의 시작이야. 들어오고 싶다면 존중심을 가지고 해 라고 말합니다. 3. 그녀의 그림자와의 연결. 그녀는 천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마녀, 전사, 그리고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여성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침해된 경계의 신호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그것이 스승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남자는 그녀에게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추구하는 남자는 매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도 진짜가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허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두려움도 비난도 없는 기사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상처받기 쉽고 의심하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합니다. 4. 그녀의 감정적 주권. 그녀는 남자를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는 그가 전화를 했는지 여부,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보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기호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의 부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주된 양식인 조종자와 나르시시스트의 발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감정적 목발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대신 그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5. 그녀의 존재감. 이것은 가장 미묘하고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그녀가 방에 있을 때 그녀는 정말로 방에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듣습니다. 그녀는 보기 위해 봅니다. 그녀는 순간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녀와의 소통에 믿을 수 없는 깊이감을 만듭니다. 피상적인 관계와 산만한 관심의 세계에서 그녀에 집중되고 깊은 존재감은 매우 드문 선물입니다. 그녀 옆에서 남자는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의 가면, 그의 지위, 그의 투사가 아니라 그 자신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나 주말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게임에 지쳤을 때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인형이 되는 것에 지쳤을 때,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지쳤을 때, 구원을 기다리는 것에 지쳤을 때, 그녀는 외부 세계에서 등을 돌리고 시선을 내부로 향합니다. 이 전환은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외부에서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함, 침묵, 윤기 밤의 바다 항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낡은 인격, 페르소나, 데이, 이 죽고 새로운 인격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둡고 방향을 잃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감탄하는 시선 없이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필요한 정화입니다. 그녀는 이 사막을 통과해야만 그녀의 내면의 땅이 다시 비옥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청각은 예민해집니다. 그녀는 이전에 외부 세계의 소음에 의해 억눌렸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억압된 그림자의 속삭임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속삭입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슬픔은 속삭입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잃었어. 그녀의 질투는 외칩니다. 나도 저것을 원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가 이 내면의 여정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변모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의 눈은 장난기 어린 반짝임이 아니라 지혜로 빛납니다. 그녀의 미소는 약속하지 않고 단지 따뜻하게 합니다. 그녀의 힘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에서 태어난 관계는 완전히 다른 질을 가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굶주린 사람이 서로를 먹이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아니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진과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두 반쪽이 하나의 흐릿하고 의존적인 전체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불타거나 흡수하지 않으면서 같은 궤도를 도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주권적인 세계의 연합입니다. 그들의 친밀감은 상호 필요가 아니라 상호 인정에 기반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보다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비전은 이미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전 없는 사랑은 단지 투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공동의 확장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목발이 아니라 아직 통합해야 할 빛과 남은 어두운 점을 모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바로 이 여성이 가장 큰 자석이 됩니다. 남자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끌어당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특별한 에너지, 깊이가 있거나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무의식은 그녀에게서 모든 영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함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환상 속에서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신을 찾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삶에서 숨을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를 자신의 위대한 항해로 부르는 순풍을 봅니다. 그런 여성과의 관계는 모래밭에서의 어린애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위대한 작업, 즉 자신의 인격의 납을 영혼의 금으로 변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두 영음술사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제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즉 즐거운 보너스, 케이크 위의 체리이지만 케이크 자체는 아닙니다. 케이크는 그녀의 내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만약 케이크가 허위와 두려움의 톱밥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떤 장식도 그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부의 진실, 자기인식, 그리고 용기로 만든 진짜 빽빽하고 영양가 있는 케이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장식 없이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느끼나요? 외적인 완벽함을 향한 경주가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던 그 조용한 목소리,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을 할 때 느꼈던 그 불편함, 무언가. 진짜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이것은 당신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개성화의 길로 부르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부름입니다.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길. 그리고 당신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을 때 당신은 남자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라는 질문이 모든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어떻게 나 자신이 될까?
그리고 당신이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른 당신 자신의 빛이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들만 찾아옵니다. 일시적인 정박지를 찾는 배들이 아니라 삶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공동의 여정에 준비된 배들 말입니다.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세요.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세요. 편안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온전해지려고 애쓰기 시작하세요. 당신을 보완해줄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불굴의 매력을 얻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남성이 평생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감히 요청하지 못할 힘.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에 걸맞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인식의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이 피상적인 것에 지치고 깊이를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를 건드렸다면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의 영혼에 가져다 댄 거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열망, 자신의 길을 보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불꽃을 지키세요. 이 깨달음을 들어야 할 다른 여성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반응은 중요하며 공동의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시선이 아니라 운명을.